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소개는 제가 어제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에서도 대구에서도 수성구라는 곳에서 제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본 바를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93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0년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작년 2023년 말에 이제 명예퇴직을 이제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이제 제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작년 12월에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제가 명예퇴직을 이제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공직 생활을 통틀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이제 크게 와닿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은 이 지방자치죠. 요즘 지방자치라서 지방자치 이제 단체 광역시 구청 시군 구청 이게 전부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광역시 그 중에서 이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수성구청에 제가 이제 30년을 다닌 건데요. 수성구청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성구 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회가 있듯이 수성구청이 있으면 수성구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성구 의회에서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는 명목으로 이제 이 구의원들 몇 분이 이제 동사무소를 찾아오세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를 하기 전에 동사무소 팀장이 관련 자료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장에다가 미리 이렇게 막 깔아 놓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사람이 뭘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뭘 알아야 됩니다. 그죠? 뭘 알아야 이 감사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감사를 하는 의원들한테 이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이 업무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를 하시는 분이 알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감사를 하는 의원에게 그 자료를 주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공부를 시켜서 되려 검사를 받는 식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는 이걸로 해가지고 의회, 네, 구의회, 시의회가 생겼는데 이게 말만 지방자치지 이게 이제 빛 좋은 개살구 색깔은 좋은데 색깔은 이제 남보기에 좋은데 아무 효용이 없고 먹을 수 없는 아무 효용이 없는 그런 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도 30년 전에는 관선입니다. 관선이라는 게 뭐냐? 중앙에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광역시장, 그 밑에 하부 시군구청장 다 임명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전에 오히려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임명을 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 세월이 흘렀으니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과학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제 더 효율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더 편하게 그렇게 사는 거는 맞지만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는 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 없던 제도, 그 관선에서 민선이라는 제도로 이제 변화를 시키고 또 민선으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의회라는 것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건데 그 의회라는 게 생기면 의원 그 사람 여러분 계시죠, 그죠? 그 의원들이 뭐 그 몇 년 전까지는 그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또 그 몇 년 전부터는 보수를 받고 이제 그 의원직을 수행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구청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그 공무원들은 그 이제 공무원들의 인원이 그 많아진 건지 뭐 이렇게 그 예전보다 많아져서 그런 건지 뭐 실과 뭐 이런 게 신설이 돼서 그런 건지 예, 공무원들이 일할 공간이 부족해서 어떤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해야 되는데 의회는 그, 그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구의회라고 이제 건물이 이제 따로 이제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은 그 사용할 때 빼고는 항상 비어 있죠. 그렇게 좋은 건물이 있어도 그 직원들은 거기서 일을 못해요. 의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 이제 월급 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없애자. 이제 그게 저만의 의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만의 의견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근데 이제 여러 군데 물어봅니다. 제가 뭐 대통령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국회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제 국회에서 이제 상정을 해서 이걸 통과시켜야지 뭐 대통령이라고 이거를 바꾸고 이럴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인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호영 국회의원하고 이인성 국회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호영 국회의원하고 이인성 국회의원에게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워드를 쳐봤습니다. 이게 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예전처럼 관선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방의회가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워드를 쳐서 그 뭐 전화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그 주호영 국회의원 그 이메일과 이인선 국회의원 이메일로 제가 이제 그걸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나서는 이제 보냈다고 이제 그 보좌진 뭐 비서 되시는 분인지 하여튼 그 보좌진 중에 한두 분하고 통화도 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꽤나 시간이 좀 흘렀는데 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또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 뭐 기간이다. 바쁘다. 뭐 그리고 내가 이메일을 받았는 거를 그 출력을 해서 전화신 거는 맞는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전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분들은 계속 바쁘시다. 뭐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언제 만날 수 있느냐. 뭐 이러니까 개인 면담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바쁘셔서 이제 계속 그런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알아보기로 그 지역의 국민이 어떤 그 안건을 그 혼자서 뭐 이렇게 이게 내가 바르게 한 건지 이런 걸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회의원하고 이제 그 해당되는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나눌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라는 핑계로 개인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럼 그런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이제 보여주기식입니다. 보여주기식. 우리 이런 것도 있대. 써먹을 순 없고.
우리 이런 것도 만드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저는 그때 보좌진이 그렇게 다 많은 수인 줄은 몰랐어요. 국회의원 한 분당 그 보좌진이 8명인가 9명이 되더라고요. 그 8명 9명이 뭐 비서도 있고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역할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럼 국회의원이 그럼 당사자가 그럼 바쁘다. 국정감사 기간이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 한 명당에 딸린 인력이 8, 9명이에요. 그러면 그 8, 9명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전화 받아서 바쁘다. 개인 면담은 어렵다. 그 말 하려고 8, 9명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못하면 일단 출력을 읽어보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좌진이 돼야 되지. 바쁘다. 개인 면담 어렵다. 그딴 말을 하려고 8, 9명이 그 비싼 월급을 받고 거기 앉아 있는 건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전화로 하고 이메일을 해가지고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또 KTX를 타고 새벽같이 이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서울에. 국회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그 KTX 타고 내려서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국회까지 가보니까 그 국회 1층 로비에서는 그 경호원되시는지 국회 그 안에 있는 무슨 공무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막아섭니다. 그 약속을 잡고 오셔야 됩니다. 약속을 잡고 오셔야 됩니다. 내가 약속을 못 잡습니다. 약속을 안 잡아줍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그러면 전화를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 중앙 국회의원하고 뭐 인선 국회의원 그 보좌진들한테 연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뭐 딱 받아 이제 대답을 하시는 말이 지금 뭐 점심시간이라서 뭐 안 된다라고 하던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화했는 그 시간은 12시 되기 전이었습니다. 한 11시 한 40분 정도 됐을 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우리 보통 공무원들 12시부터 점심시간이에요. 그 보좌진들도 뭐 우리나라 뭐 국회 보좌진 같으면은 그 11시 40분에 점심시간 뭐 점심시간은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라서 지금 답변해줄 사람이 없다라든가 이랬어요. 뭐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서 여기는 그럼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가는 게 점심시간이냐. 응? 8, 9명 중에 한 명도 그럼 없다는 말이냐. 제가 또 거기서 또 언쟁을 하고 전화를 끊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층에 로비에 계신 분들은 그 막아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아서는 게. 그러면서 연결은 시켜줘요. 전화로. 근데 무조건 약속이 잡혀 있어서 자기네들한테 그 약속이 잡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들여보내준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약속이 돼야 뭐 약속을 하죠. 약속을 잡아줍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그 보좌진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느낀 게, 이게 지방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국회의원이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고, 뭐, 그 선거 유세할 때나, 그 볼 수 있는 그분들. 이분들도 결국 국회의원들, 이분들도 지방 의회 의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회의원 한 분당 8, 9명의 그 인력이 얼마나 많은 돈을 먹겠습니까? 그죠? 그냥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인 겁니다. 일을 안 하면서 뭐 금배지라는 그걸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예전부터 우리 국회의원 되면은 이제 가문의 영광이죠. 그죠? 가문의 영광을 뭐 떠나서 자기가 이제 투표로 된 그 지역에서 대단한데 대접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일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이 사회가
이 사회 전체가 좀 병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나 나서지 않으면 이 병든 채로 계속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유튜브라는 걸 이제 제가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튜브라는 걸 선택하기 전에 저는 이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유튜브로 찍은 게 아니에요. 그 뭐 대통령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제가 민원실에도 제가 이제 이 사안을 접수를 시켰는데, 대본에 딱 느끼겠는 게, 하다못해 가장 말단기가 아닌 그 공무원 그 조직에서 가장 말단이 그 동사무소겠죠. 아무래도 그 동사무소에서 하다못해 민원을 접수를 받아도 민원 그 접수가 됐다고 뭐 민원 접수증이라도 뭐 이렇게 민원인한테 뭐 드리고 뭐 전화를 드리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조차 내가 이 서류를 냈으면 그 접수증이 없답니다. 그런 서식 자체가 없대요. 그 나는 못 믿겠다. 못 믿겠으니 나는 그 대통령 집무실 거기 사진 찍고 그 지금 이 접수를 받는 공무원 되시는 분도 사진을 찍겠다니까 뭐 초상권 침해인지 이러면서 자기 얼굴을 찍을 수는 없대요. 그 개인정보를 굉장히 덜 먹입니다. 개인정보만 중요하고 그 나라의 큰 사안은 그럼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당하면 왜 사진을 못 찍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논쟁하는 것도 지칩니다. 이제는 한두 번 하고 나면은 이 논쟁도 지쳐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만 그 대통령 집무실에 사진만 나오게 찍고 제가 그 접수 대장에 그 남바하고 그 접수 대장을 찍겠다고 해서 그걸 찍어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연락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아마 그 접수를 했을 때가 지금 한 두세 달은 된 것 같아요. 두세 달은. 민원 접수 처리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뭐 동사무소 구청은 민원 처리 기한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민원 접수를 받으면 며칠 안에 뭐 처리를 해줘야 된다.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아무 말도 없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동사무소 있고 구청에 있을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죠. 어떤 그 법과 규정에 맞게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거 실수를 할까봐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 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마음이 좀 이제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아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처음 됐다든가 이러면은 묻기도 하고 책을 찾기도 하고 편람을 보기도 하고 이제 묻기도 하고 해서 이제 바르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진행을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최고의 국회, 우리나라 최고의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그게 안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 봤던 게 전부 다 허상이었나? 우리는 무슨 무슨 단체장, 그죠? 무슨 뭐 조직의 대표. 일단 인정을 합니다. 일단 저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저 정도 자리에 올라갔으면, 이제 될 만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될 만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주호영 국회의원, 이인성 국회의원. 그분들 대통령이나 구청장, 뭐 시장 그 자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있고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있고 구의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태풍 매미라는 거를 그 경험하신 분도 있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경험을 못 하신 분도 있을 텐데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좀 그
경북 지방 이런 쪽에는 피해가 좀 많았나 봐요. 근데 그때 경북에서 그 사회복지직을 그 하시던 분이 그 대구로 이제 전입을 들어와서 저랑 같이 한 동사무소에서 같은 옆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태풍 매미 때 복구하느라 이제 막 힘이 들었는데, 또 다르게 힘이 들었는 게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피해 상황 보고를 하라고 그 재촉을 하는 바람에 더 일이 많았다고. 오늘 뭐 경북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있어 보면 당면 현안 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보내는 게 그것도 큰 일이라고,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자료를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이제 자료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료를 수합해서 만드는 거는 그 현장의 공무원이겠죠. 근데 그 공무원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 그 자료를 보내주는 그게 하나의 큰 일이 된다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 행정사무감사라는 명목으로 동에 이제 방문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이 이분들한테 막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던 학생한테 선생님이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말이 안 되죠. 뭐 풀뿌리 민주주의니 뭐 지방자치니. 요즘 옛날에는 뭐 옛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그때는 KTX 없었죠. 이제 빨라야 이제 말로 움직입니다. 그죠? 요즘은 KTX를 타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뭐 2시간이면 갑니다. 그죠? 2시간 좀 안 걸려서 가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 빨라졌어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만약에 지방자치가 있었더라도 지방자치를 안 해도 될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니 구의원이니 월급 안 줘도 되죠. 그 보좌관 1인당 8, 9명 그 보좌관들 월급, 그리고 그 유지하는 그 비용 엄청나겠죠. 차라리 그 비용을 전 국민들이 나누면 국민들의 복리가 더 증진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런 겁니다.